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서 두 여야 대표가 이제 물세례도 받고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물세례를 받았는데 자, 김주환 기자에게 연이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 대표로는 가기가 조금 어려웠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연이어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물세례를 받지만 계속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난 선거운동 때는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가 이런 식으로 호칭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은 무엇이냐? 대선 행보를 위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 진심 어린 행동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 이제 행보 자체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했을 때 과거 우리가 80년도 5.18 전후에 만들어진 민취업 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민주화 운동에 공헌을 했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내가 그리고 전남방직의 아들인데 왜 광주 호남 땅을 못 밟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여야기 때문에 굉장히 대치 전선에서 본인도 갈등이 구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두 사람들이 동문입니다. 동문. 전에 경남 중고등학교 동문회 때 굉장히 친한 모습도 화면에 표출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23일날 봉화마을 자리 그리고 어제 부처님 오신 날 저기서 범축 법요식에서도 굉장히 나란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사적 대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치 여야 관계를 굉장히 좀 대립적인 관계로만 바라보는 거는 좀 너무 단선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도식 현장에서 김무성 대표가 직격탄을 맞긴 했지만 김한길 전 대표랄지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에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김상곤 혁신위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맞물리면서 좀 내용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될까요? 아니면 더 개파 갈등이 불거질 거라고 보십니까? 임방글 변호사께 여쭤볼까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내분이다 하면서 시끄럽죠. 다행히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수락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혁신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김상곤 지금 이제 혁신위 위원장이 될 테니까 혁신위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김상곤 혁신위 위원장이 과연 얼마만큼의 이 권한을 휘두를 수가 있느냐. 문재인 대표가 정권을 위임한다고 했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그럼 과연 그 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 또 그런 권한도 있느냐부터 따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밖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굉장히 개파 갈등이 심한데 이 개파 갈등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 그 지도를 파악하느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위가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 외에도 또 무슨 희망 스크럼 이런 것도 짜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큰 기대는 걸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김주환 기자, 이제 문재인 대표가 희망 스크럼이라는 얘기를 나왔는데 이 스크럼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어깨 동무라고 이제 방어막을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희망 스크럼을 짜자는 것이 이제 안철수, 박원순 두 사람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건데. 포함시키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의 분석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의 대권 행보에 들러리를 서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김부겸 전 의원도 포함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김부겸 전 의원 측도 이제 이런 방구 하지도 않고요. 좀 정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에 먼저 이렇게 흘려놓고 이제 하니까 본인들이 반발을 하죠. 이번에 지금 임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내일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당내에 원혜영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이런 혁신 추진단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 중복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지금 당장은 모양새는 수습 단계로 보합되지만 일단 혁신에서 혁신안을 냈을 때 그걸 위원총회라든가 당무위원회에서
그걸 통과시킬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또 과거 야당을 출입해본 저로서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안을 과연 국회의원 전원이 수용할지 그리고 왜냐하면 조국 서울대 교수가 내놓은 이른바 그 혁신안을 보면은 이제 같이 꼭 그게 통할이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안을 보면은 호남이라든가 이런데 다선 의원들이 수용 못할 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은 굉장히 좀 봉합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에는 유력한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도 많고 또 새누리당에 비해서 계파도 훨씬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이 내부 계파 갈등은 어떤 혁신이가 하고 희망 스크럼을 짠다 하더라도 쉽게 봉합될 수 없을 거다 이런 관측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야 될지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